앞으로 나오는 모든 오퍼레이터는 다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싱글로 에그리에이션 설명할 때도 싱글로 에그리에이션의 이제 스탠드얼론의 메소드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리모트로 어떻게 하는지, 로컬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도 그렇게 돼 있어요.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하나 오퍼레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근데 그거를 로컬로 했을 때, 그거를 리모트로 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지 검사하고, 수행 가능하면 비용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처리하기 위한 로컬 메소드. 로컬 메소드는 이제는 좀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 이해를 하시겠죠. 그 그룹 연산을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로컬에서만 처리할 때 이제 걔를 이제 로컬 메소드라고 하고, 그룹 연산을 다 각 그룹에서 수행하고 그것을 모아오는 게 이제 리모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메소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그룹 바이를 처리하는데, 지원에서 그룹 바이가 아니라 그룹 바이 밑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G2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G3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러면은 이제 공의 색깔이 이제 그룹 바이 키라고 생각을 하면, 분홍색 공 3개 있고 하늘색 공이 몇 개야? 6개가 있죠. 그럼 이제 그룹핑 처리할 때 분홍색 공이 3개, 하늘색 공이 6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리모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리모트 메소드 보면 이제 쿼리를 이제 그룹 바이 쿼리를 보내게 되겠죠. 그룹 바이 쿼리를 보내면은 지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룹핑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분홍색 공이 2개, 하늘색 공이 1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이제 풀러한테 보내주고, G2에서는 하늘색 공이 3개야. 하늘색 공이 3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내줄 겁니다. G3는 하늘색 공 2개, 분홍색 공 1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분홍색 공, 하늘색 공 하니까 이제 지원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오면은 이제 풀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얘를 리그룹핑을 해요. 다시 한번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홍색 공이 이제 G1에서 2개 오고 G3에서 1개 왔으니까 분홍색 공은 3개, 그리고 하늘색 공은 G1에서 1개, G2에서 3개, G3에서 2개 왔으니까 하늘색 공은 6개. 이렇게 풀러가 리그룹핑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커다란 흐름이었고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메소드도 2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컬 메소드도 그룹 패시, 그룹 나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트 메소드로도 그룹 패시, 그룹 나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뉴머레이터는 로컬 메소드로 2개, 리모트 메소드로 2개, 해서 4개의 메소드의 비용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용 계산을 하면 막 조금씩 막 다를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모트 메소드가 로컬 메소드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좀 그룹핑 다 해가지고 그 결과만 맞는 거라,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룹핑하는 거라.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대부분 다 리모트 메소드들을 선택을 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데이터 한 건씩밖에 없어. G1에 한 건, G2에 한 건, G3에 한 건. 그러면 리모트 메소드는 그 그룹 방향 비용이 있을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저가 로컬 메소드가 비용이 더 작게 나오기도 해요. 계산을 하면.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노 세컨드 단위의 이제 성능 튜닝을 하고 싶다면 로컬 그룹 힌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 끼고 그러면은 그 나노 세컨드 성능 차이가 돌릴 때마다 다를 거예요. 대부분 다 리모트 메소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힌트, 제어를 어떻게 하냐? 로컬 그룹 하면 로컬 메소드가 선택이 되고, 리모트 그룹 하면 리모트 메소드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내가 로컬 그룹핑을 하면서 그룹 피시를 하고 싶어. 그럼 로컬 그룹 힌트 주고
그룹 해시, 유즈 그룹 해시 힌트를 주면 돼요. 힌트가 다 따로따로 있다. 요걸 해시를 할 거냐 나식을 할 거냐 힌트 제어하는 방법이 다르고, 리모트 메소드를 선택할 거냐 로컬 메소드를 선택할 거냐 리모트 메소드를 선택할 거냐 힌트가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 사용한 것들을 좀 보죠. 자, 이 쿼리 보면 이제 쿼리는 동일해요. 이제 위에 있는 로컬 메소드의 쿼리와 리모트 메소드의 쿼리가 있는데, 하나는 로컬 그룹 힌트를 줬고 하나는 리모트 그룹 힌트를 줬어요. 쿼리 보면은 그룹 바이의 오더 스테이터스로 그룹 바이를 했고, 그리고 그 오더 스테이터스별로 카운트 개수를 센 쿼리예요.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순서는 다를 수 있죠. 오더 바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그룹에 3만 건, 3만 8천 건, 로컬 메소드별로 P그룹에 3만 8천 건. 결과 다르면 안 되겠죠. 메소드가 다르다고 해서 결과가 다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로컬 메소드의 플랜을 보면, 자, 그 그룹 해시를 수행하는 애가 2번이죠. 리모트 메소드의 그룹 해시를 수행하는 애가 5번이야. 풀러 위치를 좀 보세요. 로컬 메소드는 풀러가 그룹 해시 밑에 있어. 풀러로부터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걸 로컬에서 그룹 해시를 하는 거예요. 차일드 플랜이잖아요. 풀러가 지금. 자, 리모트 메소드 보면은 풀러가 2번이 보면은 쿼리가 그룹 바이 해가지고 카운트 아스타까지 해가지고 쿼리를 G1, G2, G3로 보낸 거야.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이 쿼리를 이제 파싱 밸리에이션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플랜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3번부터 3, 4, 5, 6이 그 풀러가 보낸 SQL에 대한 플랜인데, 보면은 5번에 이제 그룹 PC가 생겼어요. 5번에 오더 스테이터스로 그룹 바이하고 카운트 아스타로 에그리게이션. 그래서 리모트 메소드는 각 그룹에서 그룹 바이 수행한 다음에 풀러가 가져와서, 자, 2번 봅시다. 싱글 클러스터. 얘 쿼리는 이거였고, 이제 G1에서 3건 가져왔고, G2에서 3건 가져왔고, G3에서 3건 가져왔어요. 그런데 2번 메소드 보면은 아웃풋은 3건이야. 9건을 가져왔지만 리그루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스테이터스와 카운트 아스타는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9건을 3건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림이에요. 설명이 빠른가? 더 자세히 안 해도 되겠죠? 또 나와? 또 있네? 자, 로컬 메소드를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로컬 그룹 힌트를 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된 거냐면, 풀러가 쿼리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자, 로컬 메소드니까 그룹 바이를 보내는 게 아니야. 그룹 바이 밑에 있는 내용, 프롬절 내용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select from 하고서 order stable, 너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오더 스테이터스를 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들이 쭉 오겠지. G1에서 오고, G2에서 오고, G3에서 오고. 이 데이터들을 로컬에서 그룹 바이를 합니다. 해시 인스턴트를 만들어서 빨간 공이 하나, 둘, 셋, 넷. 이 그림에서는 73만 개를 표현할 수 없어서, 예. 동그라미가 73만 개가 있고, 5 스테이터스가, P 스테이터스가 38,000개가 있고, F 스테이터스가 72만 개다. 이렇게 이제 얘는 그룹핑, 해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 플랜 그대로,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보면은 3번 보면은 로컬과 리모트에서 150만 건을 읽은 겁니다. 3번 보면 타겟 도메인 G1에서 50만 4건, G2에서 49만 9,998건, G3에서 49만 9,998건을 읽어왔고, 3번 노드 보면, 2번 노드 보면 그룹 PK가 오더 스테이터스고 에그리게이션이 카운트 아스타, 이렇게 해서 3건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150만 걸 읽어서 3건을 생성했다. 그걸 아웃으로 줬다.
요거는 이제 로컬 그룹이야. 로컬 메소드이면서 그룹 해시를 탄 경우예요. 힌트를 따로 안 줬죠. 자, 얘는 로컬 메소드면서 그룹 나싱을 탄 경우예요. 힌트를 따로 안 줬습니다. 보면은 from orders 돼 있고 웨어절에 O 커스트 키가 커스터머 키가 이제 1000에서 1010이에요. 그럼 아마 얘를 이제 인덱스를 타게 되겠지. 근데 그룹 파일도 마찬가지로 O 커스트 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면은 플랜을 보면 그려볼까? 그려볼까? 셀렉트 노드가 있고 코리블랑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노드가 있어요. 이 그룹 노드는 그룹 나싱 메소드예요. 근데 밑에부터 정렬된 선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네, 풀러가 있는데 여기 얘가 멀티 클러스터다 라고 플랜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멀티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SQL이 있을 거야. 그 SQL이 보면은 셀렉트 프롬 웨어하고 밑에 뭐 있어요? 오더박이 있죠. 사용자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룹 납치 메소드로 처리하려고 오더박이 붙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플랜을 보면 다시 셀렉트 스테이트먼트 있고 밑에 뭐 있죠? 거리블라 있고 이게 인덱스 X. 자, 여기가 아니에요. 이 SQL이 플랜이야. 이 쿼리를 한번 써보죠. 이제 어떤 쿼리가 왔는지 셀렉트하고 힌트가 쭉 있죠. 무슨 인덱스 쓰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컬럼이 필요한 게 C 코스트 키만 데이터를 G1, G2, G3에서 가져오면 나머지 처리할 수 있죠. 죄송. O 코스트 키 이렇게. 이 프롬 전에 뭐라고 썼어요? 오더스하고 골뱅이 로컬. G1, G2, G3가 너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이 쿼리 처리해라는 의미의 얘기죠. 그다음에 웨어절에 O 커스트 키가 between 호스트 변수로 되어 있겠죠? 호스트 변수 and 호스트 변수.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건 뭐 보냈을까? 맞아. 1000? 네, 1000. 이거는 오늘님. 1020. 네,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뭘 보냈어요? 오더바이. 이건 저 네. 비트윈이 그냥 크거나 같다 엔드 크거나 아, 같다. 그래요? 네, 부팅을 이렇게 바꿔서 보냈네요. 사용자 콜링 부팅이지만 크거나 같다, 엔드 크거나 같다. 똑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콜을 보냈어. 그럼 이 콜에 대한 플랜 보면 셀렉트 쿼리블락 인덱스 소팅 안 했네? 왜 소팅 없어졌지? 인덱스. 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지금 인덱스로 인해서 프리저브 노드가 부상되니까 오더노드가 생깁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오더바이를 써준 거야. 하지만 소프트노드는 안 생겨.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제 정렬해라는 걸 명시했을 뿐이지 뭘로 처리한 거예요? 요놈 요 인덱스 탔어요. 요 인덱스는 아마 오커스트 키를 위한 인덱스였을 거고 얘를 위한 인덱스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웨어 조건을 처리했을 거예요. 5번에서 6번에서 오커스트 키가 1010보다 크고
맥스 레인지는 1010보다 1000보다 크고 맥스 레인지는 1010보다 작은 이런 레인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널은 걸러내고 이런 레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내줬어.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G1, G2, G3에서 올 건데 1, 2, 4, 1이 또 있을 수도 있지. 논시가 되기 때문에 1, 3, 7, 2, 5, 8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그럼 얘가 매니퓨레이션 하는 거야. 무슨 매니퓨레이션? 뭐지? 소팅된 결과를 정렬해서 올려주는 거야. 소팅 인스턴트가 아니라 자 뭐가 제일 적어요? 1이 제일 적죠. 1 버려. 그 다음에 1 버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정렬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그럼 얘가 그룹 나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로컬 그룹 나싱 메소드가 수행된 거예요. 가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인덱스를 굳이 쓰는데 네. 오더바이라고 그 명시를 굳이 해줘야 되는 뭐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오토바이 쓸 필요 없는데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이제 플랜의 모습을 보면서 쿼리를 만들어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 체크하는 게 더 비용이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SQL 만들 때 뭐라고 했죠? 이 SQL을 만들 때 여기 차일드에 있는 플랜 정보하고 여기 있는 매니퓨레이션 정보를 합쳐가지고 SQL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SQL을 만들 때 내가 이미 뭐 리라이팅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오토바이 씌워가고 이거 하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가 SQL 만드는데도 리라이터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오토메이션 코드 들어가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도 돼. 근데 엄한데 시간 엄청나게 쏟게 되겠죠. 인덱스 인티스가 오토바이 쓰지 말아야지 하고 이게 그 제거를 하려다 보면 버그도 많이 생길 거고. 자, 이런 모습으로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메소드. 뭘 고민하고 있어, 진실이? 얘기를 해. 물어봐. 머릿속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던데. CPU가 막 엄청나게 쓰고 있던데. 다음 넘어가 될까요? 네. 과거가 걸린 것 같더라고, CPU가. 자, 그 다음에 그룹바의 리모트 메소드 볼게요. 이제 리모트 메소드를 하고 싶으면 이제 리모트 그룹 힌트를 주게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리모트 그룹 힌트를 줬는데 그룹 해시가 선택되거나 그룹 나싱이 선택되는 유제 모습입니다. 쿼리는 오더 스테이터스로 그룹핑하는 거야. 그러면은 리모트 메소드니까 그룹 바이에 대한 리모트 메소드니까 그 클러스터 쿼리로 그룹 바이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쿼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룹 바이 오더 스테이터스가 붙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트에서 각각 그룹 바이를 처리하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클러스터 쿼리가 얘가 이제 자기 지원에서 수행을 하게 돼요. 오더 O라는 값의 스테이터스가 24만 개가 있고 P라는 스테이터스가 12만 개, F라는 스테이터스가 24만 개 이렇게 이제 지원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G2도 마찬가지로 자기 데이터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죠. G3도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올 거야. 플러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플러는 뭐 해야 돼요? G1, G2, G3에서는 이 값이 정답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O는 O끼리 모으고 P는 P끼리 모으고 F는 F끼리 모으고 얘는 해시 인스턴트를 사용해서 만들게 돼요. 리그룹핑하는 방법 중에 해시 인스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머지 그룹핑이라고 해서 이 순서가 보장되어 있을 때 OPF가 아니라 FOP 이렇게 순서가 보장된다는 게 확실하면 머지 그룹핑이에요.
인턴탑.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 그룹 납땜이 이 머지 그룹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죠. 근데 이제 풀러가 사용하는 방식은 그룹 나싱이고, 그룹 나싱이 아니라 머지 그룹핑이고, 그룹 나싱은 이제 그룹 바이 노드 의 메소드인 거죠. 얘도 해시 사용하고, 쟤도 해시 사용하고, 디스팅트 처리할 때도 해시 사용하고, 그룹 바이 처리할 때도 해시 사용하지만, 처리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그 용어를 이제 다 다르게. 구현도 이제 모듈화가 좀 되어 있고 바깥쪽 구도들이 다 다른 거죠. 자, 여기 이제 리모트 메소드에 대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고. 자, 리모트 메소드인데 그룹 해시를 선택한 경우예요. 오더 스테이터스가 이제 분명히 어떻게 했더라도 뭐 인덱스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얘는 순서가 부정이 안 될 거예요. 오더 스테이터스라는 컬럼. 결과가 3개밖에 없는데 종류가 여기다 인덱스 만드는 일은 거의 없겠죠. 인덱스가 없는 상태야 얘는. 그래서 쿼리를 보면 이 싱글 클러터 이제 뭐 G1, G2, G3로 보면은 쿼리를 보면 셀렉트하고 유즈 그룹 해시하고 너 각 그룹에서 그룹 해시 방식으로 그룹 파일을 처리해. 그리고 A1이라는 테이블을 풀스캔해. 프롬 전에 퍼블릭의 오더스 로컬이 A1이야. 풀스캔하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옵티마이저가 결정을 한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룹 바이 하고서 A1 테이블의 오더 스테이터스로 그룹 바이를 해라 라는 구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G1, G2, G3로 이 쿼리를 보내면 세컨씩 와. 그러면 요 2번 쿼리의 플랜이 3,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5번 보면 5번에 이제 그룹 해시가 달려 있어요. 그럼 각 그룹마다 그룹 해시를 수행을 한 거야. 5번 보면 오더 스테이터스가 그룹 키고 에그리게이션은 카운트 아타로 에그리게이션 했어요. 그래서 G1, G2, G3가 저 쿼리 수행한 결과를 세 건씩 보냈어요. 그거를 매너플레이션을 하는데 리그룹핑합니다. 뭘로 리그룹핑하냐? 오더 스테이터스로 리그룹핑하고 리에그리게이션은 서메이션을 카운트합니다. 만약에 민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에그리게이션이 뭐가 쓰여 있을까? 안에가 밀이면 G1, G2에서 민값을 가져왔어. 네, 그렇죠. 그 앞에 표 있었죠. 표 안 외워도 되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 쿼리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룹 바이는 5커스트 키고 웨어저리도 5커스트 키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힌트는 아무것도 안 줬어. 네. 메소드는 보니까 2번에 플러 밑에 그룹이 달려 있어. 아, 그럼 얘 리모트 그룹 바이를 했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그 그룹 바이 처리할 때 그룹 노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룹 나싱을 할 거야. 그렇죠? 밑에 있는 거 데이터의 순서를 이용을 해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쿼리를 봅시다. 2번 싱글 클러터 돼 있어요. 그래서 이뉴머레이터가 만든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코드 플래너라는 애가 이 SQL을 만들어요. 코드 플래너 들어봤죠? 네. 코스트 플랜이 있으면 그 코스트 플랜 갖고 코드 플랜을 만드는데 네, 싱글 클러터라는 코드 플랜 만들 때 이 SQL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셀렉트하고서 밑에 있는 플랜들을 봤더니 요 플랜이 아니겠죠? 요 플랜이 아니라 이제 뭐 있어요? 쿼리블락 플러가 있어. 여기에 대한 이제 클러드 쿼리를 만드는데 뭘 보고 만든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 밑에 있는 플랜들 보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본다? 익스플레인 플랜 응리하면 그래서 이 정보와 얘의 매너 피노에이션 정보를 보고서 이 쿼리를 만들어내요. 그 쿼리가 지금 셀렉트하고 이제 인덱스 인트 A1 테이블을 이제 접근할 때 오더스 커스트 키 FK라는 인덱스를 사용해라라고 인트 준 거고, 내가 가져올 데이터는 커스트 키와 카운트하고 프롬 전에는 오더스의 로컬을 A1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웨어절에 커스트 키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커스트 키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룹 바이 오 커스트 키 이렇게 해서 SQL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로부터? 얘랑 얘 매너 피노에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SQL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SQL에 대한 플랜이 이제 4, 5,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6번부터 보면은 이제 오더스 테이블을 이제 커스트 키의 조건을 갖고서 레인지 스캔을 할 거예요. 그럼 순서가 보장되겠죠. 그래서 5번 노드에서 C 커스트 키로 그룹핑을 하고 카운터 값을 만들어줍니다. 자, 얘는 인스턴트가 없다. 그냥 정렬된 순서가 올라오니까 그걸 이용한다. 그리고 4번에서 쿼리 블락에서 값을 주고, 그러면 싱글 클러터가 보면은 G1에서는 8건이 왔고 이 쿼리에 대한 결과가 G2에서 8건, G3에서는 7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리그루핑합니다. 리그루핑은 오커스티로 그룹핑하고 에그리게이션은 카운트하트 결과를 서메이션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지? 나도 하겠다. 나도 이걸 하겠다. 저 질문인데 네. 리모트 메소드로 그룹 나싱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리그루핑을 해야 되는데 그룹 나싱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좀 자,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보장돼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 질문을 이해를 했어요. 네. 그룹 나싱이라면 순서가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리모트 메소드의 그룹 나싱이냐라고 했잖아요. 자, 리모트 메소드는 뭐야? 그룹 바이를 리모트에서 수행하는 거야. 근데 이 그룹 바이를 수행할 때 그룹 나싱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할 때 하는 이거는 그룹 나싱이 아니라 얘는 리그루핑이냐 머지 그룹핑이냐 이런 용어를 쓰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걸 해볼게요. 땡큐. 이런 말만 해놓고 안 보여주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도트 그런 나싱. 요 쿼리를 보면은 이제 누냐 이제 보현님이 질문한 거는 그럼 나싱이라고 그랬는데 리그루핑하면 또 여기 해시 인턴트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여기 해시 인턴트를 안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분명히 G1, G2, G3에서 온 거는 순서가 보장돼서 왔어. 그쵸? 근데 지금 해시 인턴트를 만들었어. 리그루핑 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제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21. SQL 매뉴얼에 SQL 튜닝에 힌트가 있어. 근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오퍼레이션 힌트야. 무엇을 위한 힌트냐면 그룹 바이를 위한 힌트예요. 자, 요 힌트야. 리그룹 뭐지? 바뀌었는데. 이게 머지 그룹이라고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태그 20C 1.1에는 맞아요.
머지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지 디스팅트라는 힌트가 들어가면서 용어 정의를 위해서 이제 통일한 건데 매뉴얼로 태그가 안 찍혀 있네요. 요컬이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힌트를 줘가지고. 그룹 리모트 메소드 지금 본게 리모트 메소드의 그룹 나싱 요 놈이네요. 요컬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번의 플러를 보니까 매니플레이션 리그루핑이에요. 리그루핑이라는 건 얘가 이제 플러가 내부적으로 해시스턴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힌트를 뭐지? 여기 필이 봐야겠다. 트렁크는 적혀 있겠지? 그렇지. 트렁크 메뉴로 요걸 클릭을 하면 되는데 여기 밖에 있을 것 같아. 튜닝에 정확히 안 바꿔놨으면 어떡하지? 그룹 뭐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힌트를 주면 됩니다. 봅시다. 머지 그룹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보면은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리그루핑 할 때는 싱글 클러스터인데 머지 그룹핑 할 때 멀티 클러스터가 됐어. 그리고 이번에 머지 그룹핑이라고 매니플레이션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옵티마이저는 왜 이걸 선택했냐? 해시스는 느리지 않아요? 옵티마이저는 시간만 고려하지는 않아요. 옵티마이저의 목표는 에피션시야. 효율성이야. 자, 효율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포먼스도 응답 시간을 얘기하는 레이턴시와 스루프. 얘는 코리아랑 빨리 응답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스루프는 전체가 바뀔 때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 들 때 빠른 이슈. 그 다음에 어떤 에피시언시가 있냐면 리소스 에피시언시가 있어요. 자원도 고려해야 돼. 보통은 자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게 빨라져. 근데 자원을 안 쓰게 하면은 레이턴시가 느려져요. 성능이. 뭐 그런 선택을 이제 옵티마이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풀러의 동작인 거죠. 이제 뭐냐면 그룹 바이의 동작이 아니라, 그룹 바이는 그룹 해시 그룹 낫이 있었고, 풀러가 이제 그 리그룹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리그룹하고 머지 그룹이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얘는 해시 인스턴트를 써. 얘는 순서를 갖고 처리를 해요. 자원은 얘가 많이 써. 당연히 인스턴트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성능은 얘가 많다. 얘는 자원을 적게 써. 하지만 성능이 느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룹 바이 건수가 작으니까 해시를 쓰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룹 바이 키가 뭐 프라이멀 키야? 1억 건을 그룹 바이에.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좋아해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380만 라인이거든. 380만 라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만 딱 뽑아서 해요. 이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 근데 세미나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것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그 내용을 누가 줬고요. 지금 머지 그룹핑이나 힌트는 아예 다루질 않고 있거든, 이 세미나에서. 또 이 세미나 자료에는 디스팅트 구분에 대한 최적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룹 바이 얘기만 하고. 근데 디스팅트나 그룹 바이나 중복 제거하는 역할은 똑같아. 디스팅트는 애그리게이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가는 거야. 디스팅트에도 힌트 다 따로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매뉴얼 읽어봐,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 이해할 정도면 디스팅트 구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나싱이랑 그룹 해시는 그룹 바이 노드에 대한 메소드예요. 그리고 리그룹핑, 머지 그룹핑은 풀러에 대한 힌트예요. 세미나 자료는 없습니다. 매뉴얼 보셔야 돼요. 자, 리모트 메소드의 그룹 나싱까지 왔어요. 자, 그룹 바이가 있으면 리그룹핑을 하건 머지 그룹핑을 하건 간에 어쨌든 이제 원격에서 온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리에그레이션 하던 리그룹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룹 바이하고 샤딩 키를 포함했어. 그럼 G1에서 수행한 거, G2에서 수행한 거, G3에서 수행한 걸 다시 합칠 필요가 없어. 그쵸? 샤딩 키를 포함하고 있다면. 샤딩 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 때 샤딩 바이 샤드 키 1, 샤드 키 컬럼 두 개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내가 그룹 바이 SK1 하면 얘 리그룹핑 해야 돼요. 다 합쳐야 돼. 그렇죠. 자, 퀴즈 나가요. 그룹 바이 SK1, SK2는 리그룹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자, 또 나갑니다. 계속 물어볼 거야, 이제. 그룹 바이 SK2, SK1. 해요. 해요? 안 해요? 없어요? 안 해요는 없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예, 안 합니다. 그룹 바이는 오더가 아니야. 얘나 서로 다른 거 쉽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리그룹핑 안 해도 돼. 그쵸? 응? 어떻게 뒤에 퀴즈는 어떻게 하라고? 바이 SK1 콜 A SK2 리그룹핑 해요 안 해요? 아 이제 큰일 났어. 너무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안 한단 말이니까 이제 여기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지. 예, 안 해요. 맞아요. 식별 가능하거든. 그리고 식별 가능하거든. 내가 G1에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G2랑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안 다뤘어요. 세미나 자료에. 자, 그래서 쓸데없이 샤딩키 컴포지트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 어디 나가서 컴포지트 샤딩키 절대 만들지 마요. 그럼 SQL 튜닝한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옵티마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만들면서 개박살이 날 수가 있어. 별로 효용도 없어. 근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 샤딩이야. 이름 갖고 샤딩을 하는 것이다. 이름 갖고 샤딩을 하는데 리스트 샤딩이야. 이름. 콜럼이 하나는 성이야. 하나는 이름이야. 그럼 사실 이걸로 샤딩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떤 고객은 절대 이거 안 합치려고 해. 그렇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컴포짓을 해야 돼. 또 예를 들어서 얘는 시야, 얘는 동이야. 대구시 서구, 광주시 서구. 그럼 데이터를 이제 식별할 이제 지역 로컬러티를 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걸 맞춰서 샤딩하는 게 제일 좋죠. 컬럼을 만들어서 풀네임 이렇게 컬럼 만들어서 이걸 갖고 샤딩하면 좋겠지. 근데 죽어도 못한다는 고객도 있어요. 죽어도 못한다는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르겠으니까 책임지기가 싫은 거야. 손대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내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플리케이션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수적인 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샤딩 바이에서 2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이제 샤딩 바이를 2개를 안 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름으로만 샤딩 바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아니면 얘는 동으로만 샤딩 바이. 이거 뭐? 리그루팅 필요해 안 해? 아니. 네. 이건 안 되겠지. 콜 B SK2 콜 A SK. 리그루팅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이제는 이제 다 이해하셨군요. 네. 자, 그래서 그룹 바이 샤딩 키가 있어. 그럼 보면은 리모트 그룹핑을 했어요. 풀러 밑에 그룹이 달려있죠. 풀러의 쿼리를 보면 돼. 그룹 바이 쿼리가 있잖아요. 그럼 리모트 그룹핑을 한 거야. 그리고 그룹핑 메소드는 그룹 마신이에요. 근데 2번을 보니까 매너필레이션이 없어. 그냥 가져오면 끝난 거야. 매너필레이션이 없으니까 풀러가 플랜 베이스드 클러스터가 돼요. 요 이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아까 머지 그룹핑을 했더니 싱글 클러터가 아니라 멀티 클러터가 됐어. 정렬을 하려고 익스큐터를 여러 개 사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그룹 바이의 이제 샤딩 키는 아니야. 서프 키는 이제 샤딩 키가 아니라 이제 논 샤딩 키예요. 근데 웨어절에 이제 샤딩 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리그룹핑을 안 했어. 왜? G2에만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누머레이터가 어떻게 하는지 좀 조금 설명드리면, 처음에 베이스 테이블에서는 이제 뭐가 테이블이 뭐지? 라인 아이템 테이블이 있어. 리라이터가 만들어낸 산수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 그리고 쿼리 스펜. 리라이터가 이제 저 SQL문을 받아서 밸리데이션 끝난 거를 이니 플랜을 리라이터가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최종 트랜스 플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얘를 갖고서 코트 플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인 아이템에 뭐 이제 테이블 스캔도 할 수 있을 거고, 인덱스 스캔하는데 인덱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런 스캔 계산을 할 거고, 뭐 오어가 있으면 인덱스 콤바인도 고려를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선택한 거는 4번 노드 보니까 오더키 FK라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요걸 사용해야겠다라고 이제 코스트 플랜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스캔 라인 아이템에 인덱스 1이 뭐? 오더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룹 바이를 이제 비용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얘 갖고 이제 로컬 메소드로 할 때 그룹 해시를 했을 때 그룹 나싱을 했을 때 비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인덱스가 있으니까 로컬 메소드로 그룹 해시도 할 수 있고 그룹 나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모트 메소드로 했을 때 그룹 해시로 했을 때 그룹 나싱으로 했을 때 할 수 있죠. 둘 다. 네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룹 나싱이 좋겠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 나싱이 이렇게 달렸어. 그리고 쿼리 스펙에 대한 코스트 플랜을 쿼리 스펙 이렇게 만들어서 이누머레이터가 이제 결정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는 건 뭐야? 플랜은 요건 이제 이누머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코드 플래너가 얘를 보고서 이 플랜을 만들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뉴머레이터가 로컬 메소드를 선택할까 리모트 메소드를 해서 네 가지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 나싱을 선택한 건 얘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리모트 메소드니까 이 상태가 있다가 쿼리 스펙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웃풋을 줘야 돼.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아웃풋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러를 만드는 거야. 아, 이제는 얘가 만든 거야. 얘가 만든 게 아니라 결과를 주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라고 풀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쿼리 스펙 얘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고 리모트 메소드는 요거만 만들어. 그럼 로컬 메소드는 어떻게 만들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풀러를 만들어 버리고 그룹 나싱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룹 파일을 이누머레이트 할 때 로컬 메소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리모트 메소드 만들 때는 그룹 나싱만 딱 만들어 버려. 쿼리 스펙 할 때는 얘를 이제 이뉴머레이트 할 때는 만약에 로컬 메소드가 선택됐다면 데이터가 이미 왔으니까 도메인이 얘가 로컬일 거야. 그럼 얘도 도메인이 로컬이겠죠. 그럼 쿼리 스펙은 그냥 여기다 얹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리모트 메소드를 했어. 얘는 도메인이 이렇게 돼 있어. 풀러를 만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네. 풀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코스트 플레이 만들어진 거야. 로컬 메소드라면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코드 플래너가 보고서 만들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플랜 만들겠지. 인덱스 스캐너라는 코드 플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나싱이라는 코드 플랜 만들 거야. 풀러네. 그럼 이제 나한테 달려있는 매너피그레이션 도모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그룹핑이 있어. 그럼 싱글 클러터를 만들어야겠구나. 싱글 클러터를 만들고 이걸 갖고서 클러터 쿼리를 만들어요. 코드 플래너가. 그리고 쿼리 스펙에 대응하는 쿼리 블락이라는 코드 플래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앞단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룹 해시를 선택했어. 플랜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룹 해시인 거 보면 코스트가 아마 그룹 해시였겠지. 그쵸? 근데 여기 인덱스 액세스에 보니까 웨어절 L 오더키 처리할 때 보니까 여기 얘 처리할 때 보니까
L 오더키 355라는 값이 있어요. 상수니까 이제 이누머레이터가 이게 G2에 있다는 거 알아. 데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355라는 값은 G2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도메인이 G2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룹 해시를 하려고 봤어. 그룹 해시를 선택할 때 보니까 얘도 도메인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리모트 메소드 처리할 때 리어레이션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정보부터 해서 쭉쭉 올라오면서 누적이 돼서 이게 리그루핑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밑에서부터 이 정보가 누적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뭐 G2에만 접근하면 되니까 리그루핑 필요 없어. 그래서 매너트레이션 정보를 안다는 거야. 이누머레이터가 이런 역할을 해줘요. 내가 개발했어. 네, 정환이 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타겟 도메인이 G2고 매니플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이랑 데이터 타겟 도메인 결정하고 이런 풀러들의 동작들이 풀러 자체만의 판단이 아니라 밑에, 옆에, 상위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낯싱만 하려면 쉬운데 그룹 낯싱 위에, 옆에, 뒤에 이제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지. 이제. 자, 머리가 깨지.